자, 이번 영상은 현재 시장에서 시선이 쏠리는 종목과 추세가 예쁜 종목들 위주로 분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이 좋은 캔들 한두 번만 떠주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의 종목들이 넘치는 시장이라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은 분류해서 꾸준하게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상한가 간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셀리버리가 분류 대상이었지만 양봉이 연속 두 번 떴기 때문에 당연히 분류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 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그 다음날의 시초가는 적당히 떠줘야 됩니다. 셀리버리가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1%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초가가 낮게 형성이 되면 될수록 눌림이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가가 시초가 대비 잘 빠지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간 종목은 그 다음날에 적당한 시초가에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마 넥스웍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과 함께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일단 그전 고점들을 다 뚫어준 상황이긴 하지만 1차, 2차, 3차 상승까지 중소형주에서 기관의 수급을 높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는 단타가 아니신 분들은 수급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고점에 잡다가 줄 때 못 먹으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줄 때 먹을 자신이 있는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당하겠지만 이미 세 번째 상승이 크게 나온 종목을 고점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긴 앞타머 사이언스, 당연히 일단은 닫힌 시간이 길다면 일봉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시간이 길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간이 긴데도 그 다음날에 적당한 시초가의 형성이 된다면은 시작하자마자 매도세 어떻게 눌리는지 보고서 눌림이 약하다 싶으면 또 공략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두 번째 상승이 나와서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주의 아타머 사이언스 한 개씩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양봉이 뜨는 것들, 캔들 한두 방이면은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들이 많아서 꾸준하게 관찰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응이 나온 게 일단 지누스, 제가 사실 지누스를 중장기 투자로 들어가려 했는데 하필이면 그새를 또 못 참고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원래 눌림목에서 들어가려 했지만 장 초반에 워낙 정신이 없어서 제가 이 구간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차트가 워낙 예뻐서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당연히 거래량 봤을 때 단타로 재미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단타로 재미를 보기보다 지금 차트가 굉장히 예뻐서 눌림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단타보다는 중장기 목적으로 저는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한 며칠 있다가 캔들이 좀 안정을 찾는다면 그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응이 나온 센코, 이오플로우도 같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시 고점을 뚫어주었으며 당연히 그전 고점이 83,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한데 지켜주지 못하고 마감했습니다. 기간의 수급까지 들어왔으며 이오플로우보다는 지금 센코를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많이 올랐으며 마지막에 이거 보시다시피 대놓고 매수를 유도하는 이 매수 대기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호가창을 인위적으로 꾸며 놓으며 마감을 한 것인데 차트랑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신규주들이 시간의 거래에 오르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뭐 알체라라든지 몇 개의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만 올랐다가 이렇게 갭상승 나오고 음봉, 알체라 6% 갭상승 나오고 12%까지 올랐다가 전부 다 까먹고 음봉 나왔습니다. 보통 시간의 거래에서 신규주가 오른다면 그 다음날에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 많아서 당연히 기준가는 무조건 시초가가 될 것이며
장 초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빠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높게 시작한다면 당연히 따라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걸 봐서라도 주가가 매도가 나왔을 때 그 매도가 심하지 않고 적당히 눌리고 밑에 호가창이 이런 인위적인 호가창이 아니라 적당히 탄탄히 쌓여 있어야지 주가가 시초가를 뚫어주고서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 때문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초가만 잘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고점 보시면은 29,250원 시간의 거래에서 거의 다 돌파를 했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맞는데 하필이면 이 신규주들 그 다음날에 음봉이 뜰 때 항상 시간의 거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냥 정규 시장에서 멀쩡히 상승시켜도 되는데 왜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으면 단단하고 확실할 때만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조건 검색입니다. 조건 검색에 종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 DLENC 이것도 분류를 해 놓겠습니다. 첫날에 우선주와 같이 힘을 쓰지 못했는데 힘들었던 자리가 올라왔다가 13만원이 좀 힘들었습니다. 혹시나 장중에 이 13만원 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기관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 싶으면 13만원 위에 있을 때 고점과 거리가 멀지가 않아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자리 못 지켜주고 밑에서 거래가 된다면 접근해야 될 이유가 없지만 13만원과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이오플로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스텐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것도 캔들 한 번만 제대로 나온다면은 급등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잠잠한 상황이며 이건 양봉이 나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장중에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언제라도 상승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빠진다면은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용히 올라오는 A-프로 정말 조용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5만원 제대로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으면 당연히 기준가는 이 높았던 지점 5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타용보다는 스윙 이상용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페스아크도 자리를 좀 회복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신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 순으로 고점과 가까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3,3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선반영된 가격인 96,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방에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혹시나 시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서 96,000원을 천천히 회복해 주게 된다면 그때는 10만원 호가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건 많긴 하지만 모두 분류해서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이닉스도 쉴 만큼 쉰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 분위기가 나왔는데 당연히 월요일 시장 종가인 135,000원 최근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20일 고점이기도 하며 15일 고점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을 잘 이겨내야지. 그리고 장중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계속 오뚜기처럼 올라와서 이 5,000원을 지켜준다면 순식간에 고점 돌파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리만 봤을 때는 이 종목들 분류할 거 널렸습니다. 현대차도 양봉 한 번 아니면 두 번 제대로 떠준다면 272,500원 그 전에 고점이기도 합니다. 오래전 고점 제대로 회복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신고가 행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최근에 핫했던 LG전자 주가가 보시다시피 급하게 올라왔어도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신고가인 상황,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 예전에 높았던 가격이 16만 4천 원 정도인데 이 자리만 아무 힘도 없이 깨는 게 아닌 이상은 또 며칠 움직이다가 수급이 몰렸을 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네이버와 함께 50만 원을 돌파할 기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고점과 거리가 멀지가 않으며 원래 제가 처음에 분류를 했던 이때가 매수 포인트였는데 저는 바보같이 그 다음 날에 장중에 들어가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수익을 줘가지고 이때만 짧게 수익을 챙긴 다음에 바보같이 지금까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잘 빠지지도 않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LG화학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5일선만 지켜준다면 또 100만원 이상까지 올라와서 그 다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으며 SK도 지금 신고가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형주 쪽에서 변동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일 거래대금 상위와 수급이 꽤나 크게 몰리는 종목은 꾸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녹십자 그 전에 고점이 45만 4,500원 시간에 거래해서 좀 하락하긴 했는데 이것도 좀 조용하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붙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고 조용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자리는 45만 4,500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강력하게 지켜주게 된다면 또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하나솔루션 보면은 아쉽게 시장이 다 좋을 때 음봉이 나왔습니다. 계속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서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인데 당연히 지금 중요한 자리는 그 전에 높았던 고점 55,200원 정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일단 수급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양봉이 나오겠는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마이너스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55,000원은 지켜줘야 되는 자리이며 떨어진다면 당연히 매수할 필요가 없으며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반등해서 55,000원을 한 번 더 지켜준다면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캔들에 따라서 매수 매도 대응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55,000원이며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마감을 해야 안정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형주 중에 대형주들 여러 가지 수급이 들어왔으며 카페24도 그 전에 고점 뚫었습니다. 변동성이 꽤나 강력한 종목이라서 단순히 차트만 봤을 땐 그냥 그전 고점 기준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하냐가 지금 중요한데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그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최근에 분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좀 위협적인 캔들이 나온 다음에 바로 회복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자리는 20만 8,500원 그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며 눌린다 하더라도 여기 밑에 빠져도 다시 오뚜기처럼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한 개씩 의미가 있는 종목이 있으며 이걸 매일매일 체크하다 보면은 계속 중복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이랑 조금이라도 친해지게 된다면 주가의 흐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형주들 번갈아 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으며 또 당일 거래대금이라든지
수급 집중되면서 거래량 강하게 터지는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찾아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보는 종목들도 많아서 종목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스스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각자 좋은 종목 잘 찾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